20번 지문입니다. 뭐 18번대 그리고 19번, 20번 이렇게 20번대 문제들을 여러분 일치 불일치 문제도 있고 도표 문제 비교적 쉬운 어떤 주장이나 요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은 실전에서는 답을 빠르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골라야 되겠지만 평소에 공부를 하는 입장이시라면 쉽다라고 생각되어질 이 30번대 이전 문제조차도 굉장히 꼼꼼하게 어휘를 확인하셔서 모든 지문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을 누적해서 계속 반복 복습하셔야 됩니다. 20번 지문입니다. 답을 고르기는 어렵지 않으셨을 거지만 이 안에 굉장히 체크하고 가야 되는 어휘가 많아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competent, 요 어휘는 얼마 전에 빈칸 한 단어의 정답으로도 나왔던 어휘죠. 경쟁력 있는. 그러면 어떤 다른 한 문화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춘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저 너머를 보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챙겨야 될 것은 beyond는 여러분 부정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승 저승, 이 세상 넘어 저 세상 할 때 여기와 저기는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죠. 여기 현 세계 그리고 현 세계 넘어 저 세계 약간 대립상처럼 써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 혹은 저쪽에 어떤 천상계와 마찬가지로 여기 발 딛고 있는 세상 저 멀리 약간 heavenly 한 곳, celestial 한 곳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beyond. 자, beyond 넘어래요. 넘어. 뭐를 넘어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보다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우리 C는 반드시 나 이제 알겠어. 나 이제 알아. 동의어기 때문에 C를 보는 순간 쉬운 단어인데 머릿속에 no가 반드시 떠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보는 것 너머를 봐야 돼요. 그것이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 문화에 있어서 경쟁력 있다는 걸 의미한대요. 자, 이 C의 동의어로 지금 look이 왔죠? 보세요. 그러니까 아세요라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자, 우리 beyond와 마찬가지로 부정어를 한번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beyond. 넘어보세요. 자, only 부정어죠. only 부정어. 오직 보는데 어디만 보냐면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만 보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 look이에요. look. 보는 겁니다. 네, 여기서 sight. 그러니까 지금 C의 동의어로 왔죠. 뭐 하는 것? C. 보는 겁니다. 그런데 short라고 하는 거를 짧은이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short가 의미하는 것이 부정어라는 거를 반드시 캐치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보는 거 아니에요. 보는 거 아니에요. 보는 거 아니에요.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다의 부정형을 한 형태가 3번이 반복이 되었죠. 여러분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오직 그것만 보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라고 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시안적인 겁니다. 멀리 있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스트 부정어죠. 자, 저스트 최근 기출의 이 저스트는 뭘로 많이 말을 바꾸냐면 merely 부정어로 얘기합니다. 자, 팁 일부니까 얘도 부정어라고 볼 수 있겠죠. 단지 일부만 보는 거예요. 빙산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다른 사람. 자,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가치를 갖고 다른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우리는 반드시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그 보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는 뭘로 바꿔주었냐면
understand입니다. understand 우리 많이 알고 있어요. 뭐의 동의어냐면 알다, 노후의 동의어죠. 그러니까 요렇게 와준 거예요. 자, 다른 문화를 안다라고 하는 것, 다른 문화에 있어서 경쟁력 있다라고 하는 건 아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일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우리 비저블,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거야. 그것이 뭐예요? surface, 표면에 있는 것만 보는 거. 이렇게 동의어로 왔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below래요. below. 자, below 그러면 여기서 부정어로 쓰였죠. 부정어. 저 아래에 있는, 밑에 있는, 우리 기저에 있다라고 약간 어려운 말로 기저에 있는 현상 아래, 표면 겉으로 보여지는 거 아래에 있는 거를 반드시 봐야 돼 라고 하는 지문 요지예요. 기저에 있다, 우리 많이 쓰이는 표현으로 뭐를 얘기하냐면 underlying이라고도 표시를 합니다. 최근 기출에서는 underlying이요. 기저에 있는, 놓여있는 underly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떻게 해요? 나치의 개념이 머리에 들어와야 돼요. 겉으로 보여지진 않는데 있긴 있어. 어디에 있어? 아래에 있어. 표면에 보이지 않는 것 반드시 같이 떠올리셔야 돼요. 여기는 풀어서 쓴 겁니다. surface 아래, 기저에 놓여있는 그것을 알아야 돼. 그래야 경쟁력 있는 거야. 자, 안 보여. 안 보이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숨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부정어로서 쓰인 것들 여러분 다시 체크하세요. beyond 부정어. 단지 그것만, 에게, 그죠? short, 근시안적이야. 멀리를 못 본다. 단지 그것밖에 없어. 자, 부정어 들어가고요. 기저에 밑에 깔려 있어서, 밑에 있어서 안 보여. 자, 숨겨져 있는 다 동의어로 온 거지. 겉면만 볼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기저에 놓여 있어서 우리 눈앞에 안 보여. 숨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를 S로 시작하는 쉬운 단어로는 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secret이라고도 표현하죠. 비밀에 감추어져 있어.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얘를 우리는 dark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다크호스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다크호스는 있는지 몰랐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 자신의 편을 승리로 이끄는 것을 다크호스라고 하거든요. 몰랐는데 비밀리에 숨겨져 있다가 탁 튀어나오는 실력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안 보였던 거죠. 같은 말이야. dark, 맨날 어두운 이러지 마시고 숨겨져 있는 까지도 같이 확장하셔서 아셔야 돼요. 숨겨져 있는 그 면을 봐야 됩니다. 히든 한 번 더 나오네요. 숨겨져 있는 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파운데이션.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파운데이션. 아주 기초, 토대. 우리 아까 전에 베드 배웠던 거 기억해요? 어떤 것이? 사실 침대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몸이 누울 수 있는 어떤 쉼터를 제공해주는 토대를 얘기를 하죠. 토대, 기초를 알려면 숨겨진 면들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 meets the eye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겉면에 들어가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이거 바로 비저블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비저블한 것만 보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평소에 잘 못 보는데 어떨 때 우리는 이 기저에 있는 걸 알아차리게 되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norms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norms는 여러분 나왔다 하면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어휘예요. 자, norms라고 하는 단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잘 안 보일까 봐 여기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규범이나 규준을 얘기를 해요. 규범 혹은 규준. 자, 그래서 뭐의 동의어로 많이 쓰이냐면 코드요, 코드. 왜 여러분 드레스 코드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드레스 코드는 주황색입니다. 그러면 주황색 꽃이 달리든 아니면 뭐 스트라이프 무늬가 있든 주황색이 들어간 컬러를 입어야지만 입장이 되거든요. 꼭 지켜야 되는 복장 규정이에요. 그래서 코드, 규정이라는 의미로 동의어를 활용될 수 있고 또한 norm, 코드, 그러니까 여러분 규범이나 사회 규범이나 규준 큰 틀에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법 영어로 뭐라 그래요? laws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입법하다 어떤 legislation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지켜야 할 마땅한 사회적 어떤 규준
이라고 하는 것을 어겼을 때 드러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이 지문 쉬운 지문이라고 생각하고 맞았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보여주었어요. 부정어는 단지 우리 수능에 있어 절대평가에서 not이나 not, never, 또 우리 많이 생각하는 부정어들 뭐 있을까? hardly, scarcely, 이런 것들만 부정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 수능 기출 문제 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얘기하지만 절대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부정어라고 하는 개념의 범주가 굉장히 넓다. 단지 부사로만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형용사 형태, 그리고 명사 형태, 그리고 다양한 어떤 동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부정의 개념을 확장시켜서 표현할 수 있다를 공부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문이었다. 확인하고 넘어가시고요. 우리 다음 지문 가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함축 의미 지문입니다. 21번은 나왔다 하면은 킬러 문항으로 등극할 수 있는 문제죠. 단지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만 봐서는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여기만 해석할 게 아니라 전체 지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로 점점 진화되고 있는 형태예요. 자, 그러면 이 21번 지문을 봤을 때 우리가 이미 지금 시점이 벌써 10월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이 지문 읽고 답을 맞았다 틀렸다 하고 넘어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지문 안에서 중요한 단어라고 다시 한번 짚고 가야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석으로 준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주석으로 준 단어는 다음번에 주석으로 안 줄 수도 있으니 나왔을 때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단어입니다. 이 지문의 핵심은 아니더라도 잼이 나온 게 너무 반가워서 이거와 관련된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는 어휘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지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 잼이라고 하는 거는요. 잼, 보석 혹은 잼스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석이요. 보석이라고 하는 것들을 떠올려 보면 다이아몬드, 금은 보화 이렇게 얘기할 때 보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굉장히 어떻다? 반짝인다, 반짝반짝거린다 라고 하는 의미를 확장시켜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반짝이는 것들, 다이아몬드, 작지만 굉장히 반짝거리는 것을 우리는 영어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GL과 관련된 얘기로 해요. GL, 글로우. 발광의 그 광, 라이트의 동의어입니다. 글로우 나오게 되면 광, 라이트, 빛. 여러분, 아침에 빛이 쫙 창문으로 들어올 때는 해가 떴기 때문에 온 세상에 화사한 빛이 비추는 거죠. 이 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뭐와도 관련이 있느냐면 바로 태양이 뜨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태양에 뜨는 거요. 그러면 우리 태양이 뜨는 것을 동사로 표현을 한 게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단어냐면 우리 M으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mourn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해가 뜨다라고 하는 것에다가 뭐를 붙인 거냐면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게 바로 해가 뜨는 뭐가 돼요? 네, 아침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아침이 되어서 온 세상이 반짝거려요. 햇빛이 붙이는 그 찬란한 어떤 물결들 생각해 보셔도 좋아요. 반짝반짝거린다. 우리 어떤 동사로도 표현해 볼 수 있냐면 글리터. 그래서 우리 왜 속담 중에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라는 표현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우리 모닝과도 잘 어울리는 거, 우리 브랜드에도 이런 거 있어요. 모닝 글로리. 얼마나 빛이 휘황찬란하게 해요. 그러면 우리 영광, 후광이 비치는 빛이 막 찬란하다를 표현하는 건 GL로 시작하는 이 글로리도 있게 되죠. 여기까지 하면 우리 빛이 내는 거 어느 정도 다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최근 기출에서 여러분 빈칸 한 단어 정답으로 나왔던 것 중에
O로 빛이 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면서 매우 중요하게 나온 단어 하나 있어요. 빈칸 단어에. 여러분 혹시 이 단어 떠올리시는지요? O로 시작하는 이 의미 안에 내포된 거 빛이 반짝이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며 빛이 반짝이는 동쪽 방향의 동쪽 해가 뜨는 방향입니다. 동쪽이. 그래서 이 의미 안에 이미 해가 뜬다라는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단어. 빛이 반짝여, 해가 떠. 여러분 우리 소중한 사람을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에 비유할 거죠? 보석 같은 사람, 나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 보석 어때요? 귀중품이라고 얘기하죠? 귀중한. 그래서 이 안에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중한이라는 의미까지도 들어가는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O로 시작하는 한 단어. 기출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수험생이라면 떠올라야 돼요. 뭐냐면 오리엔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리엔탈. 해가 뜨는 곳의 동쪽 방향의. 자, 이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방향이라고 하는 어휘가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셨을 거예요. 방향을 얘기하는 D로 시작하는 쉬운 단어는 사실상 여러분 뭐가 있어요? 디렉션이 있겠지. 디렉션이 있는데 이 디렉션을 우리 지문 안에 2번 이상 사용하면서 대륙이 떨어져 나가서 어떤 방향으로 갔더니 같은 위도에서는 비교적 고른 분포의 생물체가 발전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라는 지문이 얘기하면서 빈칸에 한 단어 요지 넣어볼래? 라고 했더니 그때 정답이 뭐였었냐면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자, 형용사 형태 오리엔탈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명사용법까지도 있었어요. 오리엔테이션 그래서 자, 이 뜻 안에 가장 중요하게 어떤 지문에서 지질학 지문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방향, 특히나 동쪽 방향을 의미할 때 동의어로 활용될 수 있는 단어를 같이 챙기셔야 돼요. 오리엔테이션. 왜 우리 흔히 어느 대학교 처음 들어가면 OT 갖는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오리엔테이션인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결국은 뭡니까? 신입생이 어떤 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 교육이죠. 오리엔테이션은 그래서 방향을 알려주는 방향지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응해야 되는지 알려준다는 의미의 적응 지도라는 의미까지도 갖게 됩니다. 쉬운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평소에 많이 쓰죠. OT, 오리엔테이션이 있어. 예비 교육이죠. 예비 교육.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는 거. 오리엔테이션. 막상 여러분 기출에 나왔을 때 굉장히 이 단어 고르기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어요. 킬러 문항으로 등극을 한다. 여러분 보통 우리 1번 때에서 그 단어 빈칸, 한 단어 빈칸이 의외로 어렵습니다. 지문 다 읽어놓고 결국에 다른 정답, 그러니까 오답을 고르면 결국은 시간을 낭비한 건데 결국에 그런 현상이 왜 발생하냐면 지금 얘기한 대로 보기 안에 어휘가 한 단어 정답이 그 의미가 내가 생각했던 포인트를 미처 모를 때 정답인데 고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그런 경우였죠. 방향을 나타내는 것에 동의어로서 핵심 단어가 디렉션이 주인공 단어였고 그거에 동의어로 오리엔테이션을 골라야 된다는 생각을 미처 못하는 경우에 킬러 문제로 등극한다. 결국에 다시 어디로 귀결되냐면 어휘 실력이요. 이 단어가 어디까지 의미로 쓰일 수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돌아가서 보석, 잼에서 여러분이 수험생이라면 끝나지 마시고 보석과 관련된 어휘를 늘 복습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divergence, 갈라짐이라고 하는 어휘가 나왔네요. 그러면 내가 수험생이라면 나는 여기에서 어떤 어휘를 복습을 할 것 같냐면 deviate, 공부할 것 같아요. 널리 퍼진, disperse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상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divergence라고 하는 것이 반대 대립상이 어떤 단어가 있냐면 한 대로 모이는 거요. convergence의 반대말로 쓰였겠네.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어디 한 대로 귀결한다. 수렴하는 데 반해서 얘는 분산하고 갈라진다, 나누어진다 라는 개념인 거죠. divergence, deviate, 평균에서 멀어지는 것이 표준편차 deviation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단어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norm이라고 하는 규칙, 기준, 법, 규정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놈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법이라는 면에서 놈 같은 경우는 평균을 얘기해 볼 수 있겠잖아요. 평균에서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deviate라고 얘기해 볼 수 있고, 평균을 우리는 보통 또 뭐라고 확장되어서 얘기할 수 있냐면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deviate 같은 경우는 정상에서 벌어진다라는 지문에서도 자주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 deviate는 때에 따라서는 뭐의 동의어로 쓰일 수 있냐면 anti-social이다. 반사회적이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확장되는 지문 기출도 분명 있었죠. 멀어진다, 벌어진다, 일탈한다, deviate. 그래서 일탈 또는 이 deviation 명사 형태에 또 어떤 의미가 있게 되냐면 뭐 일탈한다 라는 의미까지도 같이 보셔야죠. 여러분이 갈라짐이라고 하는 어휘가 나온 게 저는 여러분 너무 반가운데, 갈라짐 관련해가지고 여러분 F로 시작하는 중요한 단어, 스펠링이 굉장히 쉬운 단어 하나쯤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K로 끝나요.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하는 학생 아실 텐데 fork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fork도 여러분 보통 뭐라고 생각하기 쉽냐면 어머 포크네? 포크 명사 그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fork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죠. fork는 명사로 포크만 있는 게 아니에요. fork는 기출에서 뭘로 나와요? 명사용법 아니고 동사로 나옵니다. 동사로 fork. 왜 여러분 fork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포크가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fork는 동사로 어떤 의미를 가져요? 갈라지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요. 명사로 그래서 갈라지는 그 지점을 얘기합니다. 분기점이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다시 한번 보면 fork, 어머 포크 아는 단어에 넘어간 학생과 fork는 수능 기출에서 동사용법이 중요하더라. 갈라지다. 그래서 명사로 분기점이란 뜻도 있어. 라고 알고 있는 학생과의 실력 차이는 어떻다? 굉장히 크다. 이런 단어가 몇백 개로 벌어진다면 내가 생각하는 단어, 기출에서 나오는 용법을 아는 거. 이런 거를 이렇게 깊은 수준, 수능에 맞춘 그 어휘의 확장을 하나하나 챙긴 게 몇백 개가 된다면 그거를 챙기지 않은 학생과 이것을 아는, 깊이 공부한 학생과는 실력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절대 영어에서는 2등급 차이 이상으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갈라짐에서 fork까지도 있었는데 떠올리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자, 지문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